버지니아주 의회가 추진 중인 동해병기 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의회에선 이제 마지막 문턱인 하원 전체 회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격적으로 이뤄진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의 소녀상 참배는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는 미국의 대일 외교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선수에게 올 시즌 야구 팬들이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한인 메이저리거의 올 시즌 전망을 알아봅니다. 4월 아시아 순방에 나서기로 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방문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LA 인근 인랜드 지역에서 50대 남성이 마운틴 라이언의 공격을 받아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져 당국이 추격 작전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가 추진 중인 동해병기 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의회에선 이제 마지막 문턱인 하원 전체 회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병기 법안이 하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채 2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찬반 토론 끝에 치러진 표결 결과는 찬성 18, 반대 3. 상임위원 21명 가운데 80% 넘는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회의를 지켜본 일본 언론들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향해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Do you understand the concerns from the Japanese side? Yes, I respectfully, yes, I do. But you still push this? I think it's, yes, ma'am, I still think it's the right thing to do. 이처럼 일본 정부와 언론의 집요한 로비 속에 거둔 압도적인 승리여서 더욱 값지다는 게 한인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현재 하원을 주도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 양상도 법안 통과에 유리한 형국입니다. 동해병기 법안을 당론으로 정한 공화당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일본 측 로비에 시달리는 민주당 소속의 맥컬리프 주지사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 지난주 안호영 주미대사가 맥컬리프 주지사를 만나 협조를 당부한 것도 주요했습니다. 소위원 때 4명이 민주당 의원 3명이 다 반대를 했었는데 그건 어떤 주지사의 법안 저지 활동에 의한 것이고 그게 중단되니까 오히려 반대됐던 의원들이 찬성표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미 상원을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은 이제 하원 전체 회의와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원의 마지막 남은 관문인 전체 회의는 이달 중순쯤 열릴 예정입니다. 버지니아주도 리치몬드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지난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의 소녀상 참배는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는 미국의 대일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역사적인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글렌데일 소녀상을 방문한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 로이스 위원장이 소녀상을 방문한 이날은 위안부 결의안이 상정된 지 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I was one of the 6 original co-sponsors of the legislation, House Resolution 121, that was passed 7 years ago today. And so it is only appropriate as we discuss healing that we also discuss the Glendale Peace Memorial, because the intention of this memorial is dedicated to that healing process. 로이스 위원장은 최근 타계한 황금주 할머니를 추모하며 위안부 실상에 대한 역사 인식도 분명히 했습니다. She represents the spirit of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comfort women who suffered so much, and she was very committed. She was very committed to seeing that justice was done in the sense that we acknowledge history. 나아가 일본의 전쟁 범죄와 과거사에 대한 진실이 미국의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며 강도 높은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When survivors are still with us who have suffered terribly, let's especially acknowledge it. And let's have it taught in the classroom. Let's have it in the textbooks. Let's have it publicly acknowledged. That's the way we will heal. 로이스 위원장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시 잘못된 일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The families who lost loved ones during the war, and that is why I don't think it was appropriate for the visit to the shrine.
에드로이스 위원장은 이달 중순경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공화 양당 위원 9명과 함께 아시아 지역 순방에 나섭니다. 이번 소녀상 방문이 순방을 불과 2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은 과거사에 관한 대일 외교 노선에서 분명한 미국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회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보다는 직접 소녀상을 참배했다는 것은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뜻을 전달한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사실상 미국 측의 입장을 표명한 하원 외교위원장의 이번 소녀상 방문이 일본 극우 세력 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글렌데일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선수에게 올 시즌 한인 야구 팬들이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공적인 데뷔와 최고의 성적을 이뤄내면서 한 시즌을 마무리했기 때문인데요. 두 한인 메이저리거의 올 시즌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7년 IMF로 패배감에 젖어있던 대한민국에게 야구공으로 희망을 던져줬던 코리안 특급 박찬호. 그에 올린 14승은 후배 한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해줍니다. 16년 후 다저스 팬들의 시선은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에게 또 한 번 집중됩니다. 통계 전문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에 따르면 류현진의 올 시즌 예상 평균 자책점은 3.99. 이는 커쇼, 그레인키, 체드 빌링슬리에 이은 네 번째입니다. 또한 팀 내 세 번째 수준인 182이닝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돼 3선발도 무난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피홈런은 30개로 팀 내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이미 상대팀에서 투구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는 우려로 인한 것이며 새로운 투구 스타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는 뚝심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근데 시즌 때는 뭐 크게 바뀔 것 같진 않고 중요한 게임일수록 더 집중 있게 하는 건 맞는데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안 바뀔 것 같아요. 또한 텍사스 레인저스 1억 불의 사나이 추신수 선수는 출루 머신의 위용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총 600일 타석에서 타율 2할 6푼 5리, 출루율 3할 8푼 5리에 17홈런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타석 수만 보면 추 선수의 한 시즌 최다 타석인 598타석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추신수 선수는 올 시즌 최대한 많은 경기를 뛰면서 팀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경기 출전하는 게 제 목표예요. 두 번째는 이제 팀이 월드시리즈 우승입니다. 네,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제가 간 거고요. 마음만이라도 응원해 주시면은 저도 그런 길을 봐서 잘할 것 같아요. 네. 메이저리그 진출 1호인 박찬호도 두 후배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류현진 선수가 계속해서 LA에서 또 교포들을 위해서 기쁨을 전달할 거고요. 또 추신수가 또 활약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좀 더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을 아마 좋은 활력으로 후배가 다시. 각 구단은 2월부터 스프링 캠프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두 한인 메이저리거는 이 기간 동안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몸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 시즌 첫 경기는 이례적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라이벌 관계인 다저스와 애리조나의 경기로 시작됩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전국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한인사회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안들에 대한 비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오리엔탈이란 말 대신 아시안 아메리칸이란 말을 정계에 공식화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인 정치인들의 멘토 신호범 전 워싱턴주 상원 의원인데요. 정계 은퇴식을 결국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시애틀 라디오 한국의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건강 문제로 정계 은퇴를 전격 선언한 워싱턴주 신호범 전 상원 의원이 지난 금요일 은퇴식을 갖고 동포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워싱턴주 동포사회는 신호범 의원의 정계 은퇴를 아쉬워하며 그동안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인 신 의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고 앞으로도 동포사회의 큰 어른으로 남아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미 가교의 한 분으로서 또 한국과 미국을 잘 아시는 우리 동포 원로의 한 분으로서 계속 또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류 사회 정치인들도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I want to thank Senator Paul Shin for his outstanding work, for all of us,
for the Korean community, for the city of Federal Way, and for all in Washington State. 경기도 파주시에서 태어나 고아로 자란 그는 6.25 당시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를 하다 17살 때 입양됐습니다. 메릴랜드대에서 교수로 재직한 신 의원은 1992년 정계에 입문해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을 지내는 등 성공 신화를 써왔습니다. 신호범 의원은 그동안 큰 사랑을 준 동포사회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 한인 동포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사랑해 주시고서 믿어주시고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 1.5세 2세들도 정계에 출마해서 그런 효과적인 일을 하는 것을 제가 기도드리면서 바라겠습니다. 또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범 의원은 한미정치교육 장학재단을 설립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매년 미주 한인 정치인 컨퍼런스 및 차세대 리더십 포럼을 열어 정치의 뜻을 둔 차세대와 우수 정치 지망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왔습니다. 입양아들의 대부이며 워싱턴주 소수계 그룹의 존엄성을 주류 사회에 일깨워준 신호범 박사는 남은 여생을 한인 차세대 정치인 육성과 입양아를 돌보는 일에 힘쓰겠다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신호범 박사 은퇴식 현장에서 시애틀 라디오 한국 이윤석입니다. 4월 아시아 순방에 나서기로 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방문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시급하고 북한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말은 많지만 오바마 정권은 이렇다 할 한반도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당장 2달 후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방문합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의 방위를 확신하며 TPP와 미일 방위협력 지침 등 협의할 의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는 아직 물밑으로도 방문 계획을 타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한 통일 문제를 한국 정부보다도 중국이나 일본 정부와 협의할 태세인 케리 국무장관의 방문만 공표돼 있습니다. I will be in China in 2 weeks working on the North Korean issue, working with Korea, Japan, reunification. 미국 정부가 중국과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해보겠다는 의사표시는 전향적이지만 한국 정부의 주도권 훼손 등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 한국 외교당국자들의 우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다뤄온 한미양국의 주요 인사들은 두 나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기묘하다고 강조합니다. Reunification would be a bonanza for Koreans. It will also be a bonanza for the whole of East Asia and the world. 키신저 전 국무장관, 넘스펠드 전 국방장관 등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한국 정책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오바마 정권의 무관심 속에 미국 내 여론 지도층들의 우려만 분분한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마운틴 라이언, 즉 퓨마가 LA 인근 주택가에는 자주 출몰하는데요. 50대 홈리스가 이 마운틴 라이언의 공격을 받아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국이 추격 작전에 나섰습니다. 박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전 LA 인근 인랜드 지역 상처 투성이의 50대 남성이 급박하게 주택의 문을 두드려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마을 외곽에 텐트를 치며 살다가 마운틴 라이언의 공격을 받은 홈리스였습니다. It was all ripped up and it was all hanging from here. Even the officer was in shock. And you could see his teeth marks and you could see the windpipe. 공격을 당한 홈리스는 병원에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미국 야생동물보호국은 함정을 설치하는 등 마운틴 라이언 포획에 나섰습니다. 한 번 사람을 공격한 마운틴 라이언은 위험하기 때문에 피해자 상처에서 채취한 DNA 샘플과 대조한 뒤 사살합니다. Very unusual. Usually once a lion starts an attack, they don't stop. 미국에서 마운틴 라이언이 사람을 공격한 건 이번이 15번째.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10년 전 LA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4주 전에도 LA 인근 버뱅크 등에는 무게 60kg이 좋게 넘는 근육질 맹수의 마운틴 라이언이 심야의 주택가에 나타나 애견 여러 마리를 물어갔습니다. 당국은 겨울 가뭄 탓에 라이언이 물과 사냥감을 구하러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